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메일 서버에 대한 것, 세팅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메일 서버는 이제 제가 테스팅하기 위해서 먼저 다 세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 상태고요. 메일 서버는 패키지 센터에서 우리가 탑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일 서버와 그 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 메일 스테이션 요 부분, 예,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메일 스테이션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펄 버전이 같이 설치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메일 서버가 작동되면 메일 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메일 서버에 세팅해 놓은 받는 메일 서버와 그 다음에 보내는 메일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메일 스테이션에서 타 사이트로부터 메일들을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타 사이트로 다 메일을 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일 서버까지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나스 서버에 있어서 모든 서버 세팅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메일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일 서버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고요.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메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거를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SMTP에 대한 거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SMTP는 Send Mail Transfer Protocol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보내는 메일 서버입니다. 보내는 메일 서버 메일에 보내는 메일 서버 프로토콜 보내는 메일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보내는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내용 다음 보면 이 SMTP 천상 보내는 메일 프로토콜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로컬 사용자를 계정 유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계정 유형은 우리가 기존에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이 있죠. 예.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놈을 그대로 읽어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SMTP의 인증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증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내야만이 스팸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인증 활성화 부분은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 SMTP 보내는 메일 서버의 기본 포트는 25번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메일 서버는 POP3인데 110번 포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25번 포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며 보안 이제 SMTP를 했고 SMTP SSL 요 부분은 465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SSL과 TSL 둘 다 보안 보내는 메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둘 다 저는 활성화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SMTP는 뭐다? SMTP는 메일을 말 그대로 보내는 메일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end Mail Transfer Protoco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MAP과 POP3 IMAP이 뭐냐 IMAP도 마찬가지 POP3도 마찬가지 받는 메일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일 세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세팅이 되어서 테스팅을 할 때 보내는 그런 어떤 메일 같은 경우는 쉽게 잘 보내집니다. 네, 보내는 메일 같은 경우는 잘 보내지고 받는 쪽에서 스팸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블로킹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뭐 보내는 메일은 그냥 이렇게 수신이 가능한데요. 타 사이트에서 근데 이제 받는 메일 서버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서버에서 받는 거잖아요. 우리 서버 지금 세팅해놓은 이 메일 서버에서 작동을 잘 해줌으로써 여기 메일 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받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받는 메일 서버까지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이 메일 서버가 잘 작동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IMAP과 POP3입니다. 그래서 받는 메일 서버 인터넷 메일 어드레스 프로토콜 또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받는 메일 서버인데, IMAP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이제 메일을 받은 것들이 서버에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메일을 받은 것들이 PC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POP3만 활성화를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POP3와 POP3 SSL 또 그 다음에 IMAP과 IMAP SSL 다 이렇게 일단 활성화를 해놓고 있는 상태. 그래서 SMTP와 그 다음에 IMAP3 이 두 개의 프로토콜 세팅이 정상적으로 돼야만이 메일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보안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면, 보안 메뉴에는 뭐 스팸 어세신 뭐 해가지고 있고요. DNS 베이스 블랙홀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DNS 베이스드 블랙홀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는 DNSBL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SB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랙홀리스트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블랙홀리스트라 하기도 하고 뭐 블랙리스트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스팸 메일, 그렇죠? 스팸 메일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리스트들을 등록을 해놓은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의 주소를 담고 있는 서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DNSBL 또는 SB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DNSBL 또는 SBL 또는 RBL 이런 어떤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용어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이 스팸 메일로 해가지고 스팸 어세신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어떤 형태나,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는 형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메일이 우리가 우리가 보낸 메일들이 스팸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들은 조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팸 어세신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위키백과 사전에가 스팸 어세신 이거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스팸 어세신은 최고의 리눅스 기반 스팸 방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코드값 아무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형태를 하겠죠. 그런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한 번 더 보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스팸 어세신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스팸 메일 필터링 위해서 사용되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팸 어세신 말고 SBL 그러죠. DNSBL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DNSBL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SBL이라고 하기도 하고, SBL 안에 들어가서 보면 또 RBL이라고 있습니다. RBL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SBL과 RBL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여기 보면 DNSB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RBL 우리가 또는 SBL 이렇게 DNSBL DNS 베이스드 블랙홀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RBL 리얼타임 블랙홀 리스트 이렇게 그렇죠. 둘 다 DNS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RBL과 그 다음에 DNSBL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용어만 알면 되겠죠. 천상 어떻게 보면 스팸 차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스팸을 걸러내는 방법에 여러 가지 그런 유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스팸 메일에 대한 대응 센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이트에 마찬가지 도메인에 기반한 그런 어떤 형태로 스팸 메일이 이렇게 차단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그죠? 우리 지금 어디냐면은 스팸 메일 센터
스팸 대응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 도메인과 내 메일 주소에 대한 것들을 화이트 도메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승인해줘 등록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돼야만이 스팸 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메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먼저 DNSBL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RBL은 어떤 거다. 리얼타임 블랙홀 리스트다. 그 다음에 DNSBL은 또는 SBL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스팸 블랙홀 리스트, 그죠? 도메인 베이스드, 도메인 베이스드 블랙홀 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부분에 대한 거, 그죠? 바이러스 백신 활성화해주고 불량 및 우량 목록 이렇게 되는데요. 이 특정 뭐 기준에 따라서 허용 거부 또는 폐결 메시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굳이 뭐 참고를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 인증 부분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용어들만, 저도 좀 생소하게 들어봤던 용어들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SPF라고 있고 DKIM이라고 있고 DMARC라고 있는데 이게 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SPF는 위조된 발신자 주소를 감지하여 발신자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스팸을 방지하는 이메일 검증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PF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F는 어떤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일 서버 등록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SPF는 메일 서버 등록제다. 그죠? 샌더, 폴리시, 프레임워크, 이렇게 메일 서버 정보를 사전에 DNS에 공개 등록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표시된 발송자 정보가 실제 메일 서버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기술이다. 그래서 아무튼 SPF는 메일 서버 등록제다. 이런 어떤 형태고, 그렇게 메일 서버를 등록을 예전에는 메일 서버를 의무적으로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했고, 이런 등록도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우리 제일 초창기 때 했었을 때. 그런데 메일 서버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가 돼야만이 스팸으로 그런 어떤 처리가 안 된다, 그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대다수 스팸 발송자가 자기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발송자 주소나 전송 경로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착안해서 등록제의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제 도메인을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PF는 메일 서버 등록제다,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말 그대로 저도 여기 검증 활성화에 체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DKIM을 통해 뭐 수신자는 공용 키를 사용하여 발신자의 서명을 검증해서 잠재적인 악성 이메일 또는 스팸을 줄일 때 쓸 수 있다, 이게 되네요. 그래서 DKIM이라는 게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보내는 메일에 문제가 없다, 우리 메일 서비스 보내는 게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죠? 그런 어떤 형태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도메인 키스 아이덴티파이드 메일 이 약자네요. DKIM. 예. 도메인 키스 아이덴티파이드 메일 약자로 받는 사람 도메인이 유효성을 검사하고 메시지가 실제로 보낸 도메인으로부터 발송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뭐 DKIM이다. 일단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키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이고, 다 스팸 메일로 걸러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뭐 막아주는 형태, 그런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팸 어세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NSBL, 그죠? 블랙홀 리스트, 그 다음에 리얼타임, 그죠? 블랙홀 리스트, RBL, 그죠? 우리가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알아봤고요. SPF, 그죠? 도메인 등록제, 그죠? 메일 등록제죠, 그죠? 메일 등록제에 해당하는 내용, 메일 등록제 SPF다. DKIM 어떤 도메인 키, 그죠? DKIM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DKIM 그죠. 도메인 keys identified mail 역자로 메일 뭐 도메인의 유효성 검사한다 그런 어떤 형태가 DKIM입니다. 그 다음에 DMARC는 또 뭔가요? DMARC를 통해 수신자는 발신자가 명시한 도메인을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DMARC는 또 뭔 약자인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키 사전을 통해서 똑같이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베이스드 메시지 그죠? 뭐라 합니까? 이거 뭐 저기 그 인증 같은데요. 그죠? 좀 발음이 제가 모르겠고 레포팅 앤드 뭐 컨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네요. 이메일 도메인 소유자가 이메일 스푸핑으로 알려진 무단 사용에서 도메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바로 DMARC다. 도메인을 내 도메인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증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DKIM 활성화, DKIM 아까 뭐였습니까? DKIM 너무 어려워요. 그죠? 상당히 요즘 많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DKIM이 뭐라고 그랬죠? DKIM 도메인 keys identified mails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키 생성하는 거 해가지고 키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DKIM 뭐 접두어로는 뭐 대부분 이렇게 뭐 구글을 쓴다 해서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스팸으로부터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받자 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용어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형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별칭이나 그 다음에 자동 비는 넘어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넘어가지라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거 안 해도 기본적으로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기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메일을 보내고 받고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동안까지는 여기 잠깐 로그 파일처럼 떠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메일 로그입니다. 지금까지 메일을 수신했다, 뭐 재전송됐다, 그죠? 그 다음에 받았다, 뭐 그런 것들, 그죠? 전송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 파일이고 보고서 부분도 일일 보고 뭐 활성화를 할 수 있니 여전히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그대로 두셔도 되겠죠. 개인 설정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 뭐 자동답 활성화는 메일이 잘 받아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말 그대로 체크를 해줌으로써 여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메일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가 되집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네. 전체적인 게 개요. 그 다음에 보내는 메일 서버, 그 다음에 받는 메일 서버, 받는 메일 서버도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보안 그런 어떤 프로토콜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안에는 스팸에 관련된 스팸 어세신, 그 다음에 DNS 블랙홀리스트, 그죠? 여기 리얼타임 블랙홀리스트, RBL, 그 다음에 인증에 있어서 SPF, 그 다음에 메일 인증 시스템이죠. 메일 등록제, 그 다음에 DKIM, 그죠? 메인 키, 도메인 키 뭐 이렇게 인증 방식, DMARC, 도메인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이스드 뭐 인증 레포팅 앤드 뭐 아무튼 이메일 인증 프로토콜 이런 어떤 형태들로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메일 서버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MTP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SMTP 활성화, SMTP 인증 활성화까지, 그 다음에 SMTP SSL과 SMTP TSL, SMTP 릴레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이건 왜죠? 그냥 그 다음에 받는 메일 서버는 다 활성화를 해놨습니다. 체크 4개 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체크 4개 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보안에서 저는 스팸 어세싱과 DNS 블랙홀리스트 이 부분도 다 똑같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DNS 블랙홀리스트의 그 서버 주소가 뭐 지금 이 보면 스팸하우스라는 거죠. 스팸하우스 있고, 그죠? SBL, XBL, 스팸하우스 ORG 등록을 해놓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팸하우스라는 부분에 대한 것 에서 모든 그런 어떤 스팸 메일 리스트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컨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팸하우스 ORG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팸하우스 ORG라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죠. DB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메인 블랙홀리스트 이렇게 또는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스팸 관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DBL이나 또는 뭐 RBL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보내는 건 가능한데 받는 형태, 상대편에서 받는 형태나 이런 어떤 형태, 상대편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냈을 때 전송이나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바로 마킹이 돼버리는 글죠. 블러킹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블러킹이 돼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트원이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쭉 메일을 보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보내주는데 네이버에서 블로킹이 있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네이버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조치를 취해서 스팸하우스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메일 서버에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일단 메일 서버의 그런 어떤 형태 내용만 이렇게 아셔도 될 것 같고, 체크 부분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인증 부분에서는 SPF 걸죠. 메일 인증 시스템 관련해서 검증 활성화, DKM 활성화, DMARC 활성화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만 세팅해 놓으면 메일 서버 기본적인 세팅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고, 일단 메일 서버를 내려놓고요. 자, 일단 내 메일 서버를 세팅을 하면 도메인도 마찬가지 도메인 DNS 리스트에도 메일 서버에 대한 MX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DNS 서버를 들어가서 볼게요. 제 DNS 서버의 마스터 영역에 보면 리소스 레코드 있습니다. 리소스 레코드에 저는 MX 해가지고 메일 서버 관련해서 MX 타입을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름, 요 부분은 자기 도메인 주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TL 값 주면 되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한 3,600 정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선순위는 스팸을 그런 어떤 스팸 처리하는 그런 어떤 순위가 있는데 뭐 1부터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설명을 원래대로 할게요. 1도 주기도 하고 5도 주기도 하기도 뭐 10도 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10을 줍니다. 그럼 호스트 도메인 주소는 자기 메일 서버로 사용할 그죠. 그 도메인을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저는 베이스 21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일이니까 메일.베이스21.kr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에서 베이스 21이라는 제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컴 유저라는 계정이 있고, 어드민이라는 계정인데 어드민은 사용 안 하지만 제가 이제 호스팅을 해주고 있는 LH 유저라는 그런 어떤 계정이 있다 그런다면, 일단 베이스 21로 생각하면 베이스 21 골뱅이 메일.베이스21.k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 계정명 골뱅이 그 다음에 호스트 도메인 주소, 메일 도메인 주소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맥스 값, 그죠? 맥스 값이랬다. 맥스 타입에 해당하는 거, MX 타입에 해당하는 거 맥스라 있습니다. MX 타입에 대한 리소스 값을 등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A 타입을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관련된 형태에서는 DNS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기 우선순위와 메일 서버 주소를 입력해 주는 거하고, 메일 서버의 주소에 해당하는 A 타입으로 해서 IP 등록을 하나 해주는 거로 이렇게 함으로써 도메인 메일 서버와 DNS 서버의 매칭을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버스존은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일 서버를 사용하려면 리버스존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형태를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리버스존을 공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DNS 세팅이나 그런 메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S 세팅은 저번 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 거고, 일단 메일 서버에서 아까 세팅했던 내용,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버 DNS에서 다음과 같이 MX 값
추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A 타입 추가해 줬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SPF, 그죠? SPF 부분에 해당하는 거 등록을 해 줬고요. SPF 부분에서 여기 지금 현재 정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죠? 조금 이따가 제가 메일 받은 거,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SPF 이렇게 등록하는 이 정보, 요거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될 텐데요. 그냥 사용해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TXT 타입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생성해 줬습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DNS에서는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면 메일 서버가 작동되는 데는 아무 이제 문제 없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제 세팅 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영상 끝난 후에 다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씩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각각의 그런 어떤 용어와 DNS에 관련된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메일 서버 세팅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통해서 제가 메일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그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내 메일 서버를 화이트 도메인으로 해서 등록 신청하는 불법 스팸 대행센터에다 등록하는 부분과, 그렇죠, 등록하는 부분과 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제 메일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반려가 됐는지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등록을 완료 다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또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말 그대로 메일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일단 메일 서버에 관련된 개요 부분만 살펴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